챕터 10의 마지막 부분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챕터 10 거의 대부분 하고 끝부분 조금 남았는데요. 보시죠. 출력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앞에 스크립트와 몇 줄만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출력을 지정하는 부분, 예를 들면 이 부분이죠. print라는 명령어로 바뀌어져 있죠. 여기도 그렇고, 그죠? 원래 file append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또 이걸 한 다음에는 print line, 두 종류의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들은 프린터기를 인쇄하는 건 아니고요. 화면 출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file append는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출력을 하는데 print 혹은 print line은 화면 출력, 그러니까 파일 인포 윈도우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프린트 라인은 조금 이따 할 거니까 여기 설명줄 기호를 넣어서 실행이 안 되도록 했죠. 그래서 이것만 프린트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여기처럼 프린트 인포 창에 역시 헤르츠, 세미톤, 멜, 바크 해서 이렇게 파일로 나갔을 내용이 프랏 인포 창으로 그대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파일로 저장하려면 파일 메뉴로 가서 Save as 이렇게 명령을 하면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프린트 명령으로만 했는데 프린트 명령을 설명줄로 묶어버리고 프린트 라인 쪽을 한번 풀어줘서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엔 프린트 쪽을 설명줄로 실행 안 되도록 하고 프린트 라인 쪽을 똑같습니다. 노출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금방 아시겠지만 화면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프린트 명령의 경우에는 new line, 즉 엔터키를 치는 효과를 끝에 넣어줘야 됐어요. 그죠? 그 단일 따옴표 안에. 그런데 프린트 라인은 라인이 명령어에 들어있죠. 그래서 엔터키를 치는 거가 끝에 없어도 돼요.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프린트하고 프린트 라인의 차이는 프린트 라인은 자신이 알아서 엔터키를 치는 new line 그 명령어죠. 명령어는 아니고 이제 그 문자 변수인데 프랏에서 고정된 문자 변수죠. 그래서 new line을 첨가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똑같은 형태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저장하려면 파일 Save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로 출력하든지 화면으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인포창 출력. 방금 전에 우리가 인포창 출력을 봤으니까 빠른 속도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프랏 인포 윈도우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서 사용자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집니다. 파일에서 세이브해서 저장할 수 있다. 방금 전에 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오브젝트를 많이 배웠었는데 오브젝트에서 큐어리 명령으로 여러 명령어를 시행하면 알려주는 그 창이 바로 프랏 인포 창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운드 에디터 창에서 또 로그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 경우에 로그 세팅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로그 명령을 거의 쓰지는 않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치라든가 그런 값을 프랏에서 제공하는 그 파일 출력이죠. 로그 파일을 통해서 명령을 실행하면 인포 창으로 역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1, 로그2 명령을 내리기 전에 설정 창을 로그 세팅 설정을 보시면 로그1 파일은 피치 로그 파일로 만들어지고 로그1 파일의 포맷은 시간을 소수 6자짜리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피치 값을 보여준다. 소수 2자짜리까지. 로그2 파일은 실행할 경우에 포먼트를 측정하는 그런 포먼트 로그 파일이 데스크탑에 생긴다고 설명을 해주네요. 로그2의 포맷은 타임, 시간, 그리고 탭키로 간격을 띄우고 두 번째 T2 이렇게 되고 또 탭키로 간격을 띄우고 포먼트 1 소수 밑자리는 다 버리죠. 정수 부분만. 그리고 칸 띄고 F2, F3 이렇게
로그 스크립트, 뭐 로그 스크립트 이렇게 3, 4 되는데 이건 저도 잘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치와 포먼트가 보이지 않으면 또 에러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피치와 포먼트를 켜주시고 로그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 출력하는 명령 가운데 저는 거의 쓰지는 않는데 에코하고 또 텍스트를 이렇게 치는 명령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에코 명령을 치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starting simulation 그러면 이 부분이 인포 창에 뜨게 되는데 에코 텍스트 그러면 인포 창을 깨끗이 지운 다음 그 전에 있던 걸 다 없애는 거죠. 클리어 인포 명령이라고 인포창을 지우는 명령이 따로 있긴 한데 에코는 이것을 내장하고 있는 거죠. 그죠? 먼저 창을 깨끗이 지우고 출력을 한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프린트 또 프린트 라인 같은 경우 인포창의 내용을 지우지 않습니다. 계속 추가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명령, 프린트 라인 명령은 지우지 않는데 에코 명령은 지운다. 인포창의 내용을. 프린트 탭은 탭 키를 추가하는 그런 그 명령이라고 하네요. 필요하면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뉴얼 부분에 뭐 그 화면 출력하는 여러 그 설명, 명령어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일 겁니다. 자, 여러분 챕터 11 요리 재료를 담을 그릇이 필요해 라는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변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문자 변수에 대한 얘기는 사실 다양한 그 기회에 제가 앞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기보다는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한번 쭉 다시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 비교를 하면 요리 재료를 담을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어야 하듯이 스크립트에서도 재료에 해당하는 숫자나 문자 등을 담을 그릇, 즉 변수가 필요하다. 숫자 변수, 문자 변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설명을 쭉 하고 있죠. 크게 중요한 것으로 보자면 numeric variable, 숫자 변수와 또 string variable, 문자 변수로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 그리고 숫자 변수, 문자 변수, 변수 이름은 소문자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문자 변수는 변수 이름 뒤에 달러 기호가 붙어서 구분을 한다. 예를 들어 my variable, my var 이런 변수 이름을 지었다 치면 이것은 숫자 변수죠. 그런데 거기다 달러 기호를 붙이는 순간 문자 변수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my var하고 my var 달러 요 두 변수는 이름은 같지만 두 개의 다른 변수가 되는 거죠. 하나는 숫자 변수, 또 하나는 문자 변수. 그래서 변수 이름 짓는 거 제가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매뉴얼에 스크립트 키워드를 쳐 넣으시고 찾으면 여러가지 스크립트에 관한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variable, numeric, string variable에 대한 항목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변수 이름이 여러 단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 빈칸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밑줄을 긋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밑줄 없이 바짝 붙여 쓰고 대문자, 단어의 첫 글자, 첫 단어는 소문자로 시작해야 되니까 첫 단어는 대문자로 쓰면 안 되고 두 번째 단어부터는 대문자를 씀으로써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그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같은 변수라도 my var, 저는 이렇게 지어요. 근데 어떤 분은 밑줄을 넣어서 빈칸이 없게 하면서 my var 이렇게. 이건 개인 선호도의 차이니까 원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word length, 저는 이렇게 지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word하고 밑줄 긋고 length. 또 index of loop 이렇게. my string은 또 이렇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대문자를 특별히 이용하는 걸 싫어하신다. 그러면은 뭐 이런 방식으로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능한 문자 이름이니까요. 자, 285페이지로 넘어가서 변수 이름 짓기 및 정보 할당하기. 스크립트에서 이제 변수 이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변수 이름이 있으면 변수에다 보통 숫자나 문자 값을 할당하게 되죠. 할당하는 방법은 뭐 등호기호. 근데 여기서는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저장시켜라, 할당해라 라는 그 명령어라고 그랬죠. 등호가 아니라.
그래서 숫자 변수에는 숫자 넣고 또 문자 변수에는 문자를 넣되 이중 따옴표 따옴표 안에 넣어야 요 안에 있는 값이 요 문자 변수에 들어가서 저장이 된다 라는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죠? 예. 그리고 특히 하나 이제 강조할 것은 그 스크립트의 제일 처음에 변수들을 한데 모아서 미리 이제 설정을 해 놓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form하고 end form으로 구성된 여러 줄로 이루어진 그 블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form 그리고 들여쓰기 이렇게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form으로 시작하면 end form으로 반드시 맞으면 마무리를 해 주셔야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form 바로 옆에 있는 것이 그 창의 이름이 되는 거죠. 한글로 써도 됩니다. form하고 개인정보 설정 그리고 변수 두 개죠. myInitials하고 myAge라는 두 개의 변수인데 특히 form과 endform 사이에서는 문자 변수건 숫자 변수건 유형을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자 숫자 구분을 기호로 하지 않는 대신에 문자 기호를 쳐줘야 되는데 form, end form 바깥에서는 문자 기호는 기호를 쳐줘야 되는데 form 안에서는 기호를 쓰지 않으면서 대신 앞에다가 명시적으로 이게 word 그럼 문자 변수겠죠. natural 자연수 그럼 숫자 변수겠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한 칸 띄워야 되고요, 당연히. 그래서 유형, 그 다음에 변수 이름, 그 다음에 밑줄로 시작하면 이 부분은 그 변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뜻하는 거예요. 예, 요건 프라시 무시합니다. 밑줄로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게 변수 이름 아니네. 변수 이름은 요 직전에 끝났고, 요거는 이제 사람한테 변수가 뭔지 좀 알려주는 그런 힌트를 주는 설명줄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구나 하고 무시합니다. 괄호 닫기까지. 그래서 이름 이니셜 또 요 myAge 변수 숫자 변수는 희망 나이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역시 빈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다 밑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칸 띄고 나서는 이제 이 문자 변수 숫자 변수에 저장할 실제 값을 따옴표 없이 써줍니다. form과 end form 안에서만. 예. 그리고 숫자도 이렇게 이와 같이 하면은 문자 변수인 myInitials 와 숫자 변수인 myAge에 각각 ky와 30이 지정된다. 이 form, end form 블록 밖에서 만약에 쓴다 그러면 myInitials하고 기호 써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따옴표 안에 ky를 넣어야 되죠. 그리고 숫자 변수는 숫자 유형을 따로 지정할 필요 없이 그냥 없이 쓰면 숫자 변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걸 스크립트에 써놓고 실행을 시키시면 요런 창이 뜹니다.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요게 내가 쓴 그 form, end form 설정이 어떻게 되는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개인정보 설정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갑니다. 창의 이름이.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플러스에서 자동으로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개인정보 설정이라고 제목이 붙은 창이 이렇게 뜨는 거죠. form 바로 뒤에 있는 게 제목. 그 다음에 변수가 word나 natural은 나타나지 않고 myInitial 변수 이름만 나타납니다. myAge. 그리고 밑줄부터는 이제 또 빈칸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사람한테 보여줄 거니까 이름 이니셜 역시 빈칸으로 해서 이렇게 괄호 안에 또 희망 나이. 그다음에 자동 설정 값은 이렇게 바꾸시고 싶으면 여러분이 이 안에 얼마인지 원하는 거로 바꾸면 된다. 그리고 폼 윈도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 OK 버튼, 어플라이 버튼, 캔슬 똑같죠? 스탠다드.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 설정한 거로 이걸 바꾸셨다가도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럼 요걸 누르면 원래 설정된 요 값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form and 블록은 제가 찬장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스크립트에서 쓰여질 변수들을 주요한 변수들은 미리 이렇게 모아놓고 유형도 설정해주고 기본 저장값도 기본 설정값을 딱 지정해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중간중간에 설정할 필요 없이 딱 모아놓으면 딱 정돈된 모양으로 찬장에다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훨씬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뉴얼에서 찾고 싶으시면 매뉴얼을 띄우시고 여기에 스크립팅 키워드를 쳐넣으면 이제 스크립트에 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걸 클릭하면 이제 스크립트에 관한 항목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6.1에 Arguments to the Script
스크립트 실행에 필요한 아규먼트, 인수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orm and form 블락 안에 positive 하면은 그 양의 실수, 이렇게 그 숫자 변수의 유형이 그렇습니다. sign이라는 숫자 변수와 gain이라는 숫자 변수를 정했네요. 여기는 설명이고 기본 설정값. 예. 또 요 숫자 다음에도 괄호 안에 쓰면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form 블럭에서 쓸 수 있는 변수 유형을 제가 거의 다 이렇게 한 번에 모아봤어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보시면은 좀 크게 할까요? 네. form으로 시작하고 end form으로 끝나야 되죠. 그죠? 네. form과 end form. 그리고 form 그 창의 이름은 제가 여기 편의상 모여라 변수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여기로 가겠죠. 그죠? 실행시키면. 그 다음에 설명줄도 가능합니다. 이 폼 안에서. 그래서 카멘트 라인이 이렇게 되고, 또 변수는 my age인데 natural 자연수 숫자 변수입니다. 기본 설정값 3. 그 다음에 integer 하면은 정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수 숫자 변수 my var. 그 다음에 real은 실수, real number가 실수죠. 영어로 my weigh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positive는 숫자 변수인데 양의 실수를 나타냅니다. word는 문자 변수겠죠. 단어를 나타내고 sentence는 문장 변수겠죠. 예. 센텐스 변수에는 그 빈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 word는 빈칸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불리안이면은 불리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show하고 변수만 나오고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할 수 있게 나오는 게 불리안 타입의 변수입니다. 또 초이스 타입의 변수는 앞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버튼이 나타나요.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 버튼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 이름이고 요거는 버튼의 이름이죠. 그리고 옵션 메뉴 변수 유형은 어떤 거가 나오냐면 이렇게 눌러서 내릴 수 있는, 누르면은 쫙 밑에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나오죠. 지금 안 눌러봐서 그런데 이렇게 화이트, 블랙 이렇게 위에 이게 초이스 유형의 변수는 이렇게 라디오 버튼으로 된다면 옵션 메뉴는 그 드롭다운 메뉴, 끌어내리기 메뉴 형식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이제 실행하는 부분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폼 블럭이 이제 끝났고 제가 아주 간단한 if절 if 문장 명령을 썼습니다. 그래서 show가 1이면 여기 있죠. 변수가 보이기. 요걸 체크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만약에 이 창에서 체크하면 1이 되는 거죠. 지금은 0입니다. 아니면 그러면은 프랏 인포 창을 지우면서 인포 창에다가 각 변수의 기본 설정 값을 그냥 인쇄하도록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form and form 블럭을 나왔으니까 문자 변수에는 달러 기호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 변수는 그대로. 그리고 그 변수에 있는 값을 알려달라라는 명령이 바로 싱글 다운표죠. 그죠? 그래서 그걸 씌우면은 이 문자 변수, 숫자 변수 안에 있는 값들을 요 등호 오른쪽에 표시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체크 표시를 여기 이제 하면 show 그 변수가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프랏 인포 창에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냥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값을 단일 따옴표로 그 안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간단히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초이스 타입 같은 경우에 기본 선택 버튼을 5번으로 하면 5번째가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 됩니다. 1로 하면 첫 번째. 이것도 드롭다운 메뉴도 마찬가지예요. 5번째 옐로우가 처음에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뭐 별 다른 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탭키하고 엔터키, 키보드에 탭키와 엔터키가 있는데 요거를 파일 출력할 때 우리 주로 쓰죠. 화면 출력할 때도 물론 쓸 수 있지만 파일 출력할 때 탭으로 간격을 띄우거나 엔터키를 쳐서 줄을 바꾸고자 할 때 이렇게 요 변수를 단일 따옴표로 그 안에 있는 값, 즉 탭키를 친 효과, 줄을 바꾼 효과, 단일 따옴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매뉴얼에는 이게 이제 predefined, 미리 설정되어 있는 변수다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newline하고 탭도 있고 share directory 라는 것도 있어요. 현재 디렉토리의 이름인데 또 홈 디렉토리, 뭐 preferences 디렉토리 이런 게 있는데 필요하시면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챕터 11까지 끝냈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